이게 이제 발언 내용 자체는 아, 김호수 총장 좋은 사람이에요. 검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직업입니다. 뭐 이런 발언이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야, 저게 지금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김호수는 심성이 좋고 착한 사람이고 여건이 되면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저기 뭐야 우리 이제 더러운 직업이다. 우리 참 칼제비 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있어. 그게 뭐 그런 거지. 그렇다고 권력의 개가 됐으면 되겠어? 그냥 좀 저기 소신껏 좀 하고. 나는 너 이상하게 하면은 너 거꾸로 반어법을 하면은 너 지금 뭐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수사 똑바로 안 하고 뭐 늦추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너 죽을 줄 알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그 조폭들이 예. 그 저기 뭐야 그 해결사 나섰을 때 돈 네. 받아올 때 이제 이렇게 옆에 앉아서 특히 이제 그런 거는 칼잡이들은 호리호리하고 몸이 빠른 애들을 쓰지만 그런 거 나간 애들은 이른바 그 동네에서 아야라고 부르잖아요. 예. 가둬놓고서 이제 오뎅만 먹여가지고 예. 한 110kg 이렇게 나가는 애들 120kg 아야가 옆에 앉아가지고 딱 어깨 딱 두른 다음에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럼. 아, 행복하게 사시라니까요. 행복 몰라요, 행복?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호수한테 어깨 딱 두르고 너 착한 사람이잖아. 너 원래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이제 결정적인 시점 왔는데 너 잘해야지. 너 나 안 보고 말 거냐? 그치. 그 얘기. 거의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전문직 여러분 총 걸게 하십시오. 나서십시오.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하세요. 이제 뭐야 뭐 늘공도 권력 바뀔 때마다 이미 레임덕 왔고 무능과 악마성이 아주 극치를 이뤘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겁낼 것 없어. 네네.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늘 누구랑도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 김건희 씨 때문에 뭐 타격이 크다 그랬어요. 제가 대선 90일 남았는데 이 90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타격 있든 없든 간에 이거는 일과성이다. 문제는 뭐 이제 김건희 씨가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언론과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지, 예. 이 고민이 깊어지면 된다. 이건 본인이 고민이 깊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반쪽이 되도록 고민 좀 해보시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뭐 내가 뭐 나서서 김건희 씨 무슨 걱정해줄 군번이 아니잖아. 내 인생도 지금 앞가림을 못하는 놈이.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90일 전이면 9월 중순입니다. 그때가 12월 중순이 대선이었기 때문에 9월 중순에 어떤 상황이었냐. 안철수가 나와서 튀는 바람에 이게 3파전 갈지 2파전 갈지 헷갈리고 막 이 사람은 3파전 준비해야 된다. 저 사람은 2파전 준비해야 된다. 막 헷갈릴 때요. 예. 그런데다가 박 대통령의 당시 선거 캠프는 김종인, 이상돈 이런 사람으로 짜여져 갖고 경제민주화. 맨날 경제민주화 떠들고 있어. 예. 그러다가 그게 10월 초에 확 바뀌었어요. 180도. 예. 김종인, 이상돈 쫓아내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대선 90일이라는 게 정말 엄청 마라톤이에요. 정말 마라톤입니다. 보세요. 뭐 김건희 그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 아들 뭐 아들 장남 또 뭐 조금 있으면 창원도 나온대요. 뭐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90일 동안 90일 동안 한국의 정치의 민낯이 완전히 까발겨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네, 갈 때까지 가는 게임이다 이거. 그래서 정치 위기가 계속해서 심화될 거고 정치 위기가 심화될 때에 윤석열이 유리해질 거다라고 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치 격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CNN이 저기 보도를 했는데 벌써 아직까지 저기 바이든이 당선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11개월 차인데
2024년 3년 뒤에 대선에서 바이든을 교체할 특히 미국이 재선이 그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80% 정도의 압도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죠. 미국 정치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출마 안 한 케이스가 이선에서 출마 안 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그런데 언론에서 이선에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12월 21일 돼야 1년이거든요. 그렇죠. 내주 화요일 돼야 1년이에요. 그렇죠. 1년도 안 됐는데 예. 2024년에 바이든을 교체할 11명의 잠룡들 이러고서 네임덕 저기도 바로 네임덕이죠. 11 Democrats who could replace Joe Biden in 2024. 그렇죠. 야,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신조어 하나 생긴 거 아시죠? 예. 바이든 플레이션 해가지고. 바이든 플레이션. 제가 만들었어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는데 바이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바이든 인플레이션인데 그거 우리가 인플레이션. 벌써 한 7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쭉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신문에 나와 요새. 미국 신문에 요새 바이든 플레이션 그 지표를 거의 매일 추적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요새 미국의 인플레가 40년의 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 이 상황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랑 같습니다. 예, 경기 예.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되는. 예. 40년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었거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자, 살벌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일보 그때 누구지? 어떤 저기 외신부 여기자가 카말라 해리스 엉덩이 뒷선이 아름다워, 뒤태가 아름다워. 거의 성희롱적 발언을 해가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띄워줬죠, 조선일보가.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는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신에 대통령 안 나오냐? 문제는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은 바이든보다 더 낮습니다. 예.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제가 괜히 치매 놓인 깔깔꽃뱀이라고 안 그래요. 제가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보입시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아. 보시면은 저래서 깔깔꽃뱀이라고 백모가 하는구나. 그렇죠. 한번 직접 보세요.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And is that a socialist or progressive perspective? No. The value of educators when they had to bring their kids. It actually was Mike Pence on the debate stage, but yeah. Not and said, "Where's Kamala?" And apparently they left me like a block behind. I'd fallen out the street. And I looked back up at her and I said, "Freedom."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 고개를 숙여서 하는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중세가 되기 전에 게르만 게르만 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 회의장에 중무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신의 성실이 없어서 회의장에서 개기면 칼부림하겠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태도를 이게 진중하고 근엄하게 가지는 것에 관한 기풍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앉아서도 식탁에서도 딱 앉아서 먹잖아. 제대로. 우리처럼 그렇죠. 이거 하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안 하잖아. 기본적인 생활에서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이 사회 지도자가 저렇게 깔깔거리면 어떤 느낌을 주냐. 일반인 사이에서도 한국 사람이 봐도 저거 참 비열하고 뭔가 어두컴컴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감추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도 지금 저 태도를 보면. 예. 미국 사람 우리가 받는 그 느낌에 100배, 100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심플리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과연 왜 저런 거의 치매
맞죠. 예, 치매 노인하고 깔깔 꽃뱀을 저걸 미국의 통치자로 만들어 놨는데 예, 글로벌리스트들 민주당 그리고 흑막 세력이 뭐 그랬죠. 거의 이제 말하자면은 뒤에서 마쿠에서 저걸 저 두 사람을 선택을 하고 지금 현재도 마쿠에서 조정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자명하게 지금 보이는 그런 초이스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 한국의 이제 문팔육 집단의 정치적 구도가 네. 완전히 그 음모와 망상이 파산했듯이 예, 예. 그러니까 파산을 하니까 국힘과 같은 망가진 정당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또 튀어들어서 완전히 굴러온 돌인데 하루아침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뭐 이런 만들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정치가 파산한 거거든요. 이게 네, 예. 미국도 이제 파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렇게 올려놓고 네. 거의 악마적 내러티브. 그러니까 모든 기성 시스템 잘 네, 네. 굴러가고 지속 가능하고 어떤 이 국가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 해체되고 파괴될 수 있는 이 관념과 언어와 프레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소위 악마의 내러티브를 일반화를 시켜서 그것을 톱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저희가 이제 세뇌 탈출에서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예. 이게 이자들이 음모하고 몽상을 전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자들이 그래서 이자들이 생각하는 전략이 뭐였냐? 이때 이자들이라는 건 이제 민주당 글로벌리스트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빅미디어 치매 노인과 깔깔 꽃뱀을 꽃뱀. 정부 통령으로 만든 자들. 예, 예. 이 자들은 그 악마 내러티브, 다시 예. 말하면 비판적 인종이론, 다시 말하자면 피부색이 인간을 규정하는 요소고 미국과 현대 문명은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제에 바탕한 그러한 시스템이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비판적 인종이론 CRT. 그 다음에 탄소, 이산화탄소, 문제는, 화석 연료가 인류를 멸망시킬 멸망시킨다. 거다라는 종말론적인 탄소 종말론. 그 다음에 남녀 성구분은 무의미하다. 예, 예. 호르몬으로 내분비 바뀌고 외과 수술로 성기 갈아 끼우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섹스를 하면서 살 수 있고 예, 예. 그 이른바 정상적인 여성의 뱃속에서 자라는 그것은 일종의 암종양과 비슷한 고기 덩어리로서 출산 그 순간까지 응애응애 순간까지 그 고기 덩어리를 잘라내서 버릴 거냐 아니면 출산할 거냐에 대해서 낙태에 관한 절대적 그 자유를 가져야 여성의 권위와 그 여성의 존엄성이 그 보호된다. 뭐 이런 극단적 낙태 자유론 이게 다 엔젠더 극단적 낙태 자유론 이런 이게 이제 악마 내러티브인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지금 또 빅 미디어 제도권 언론이 나서서 또 빅텍 예. 그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빅텍이 나서서 검열로 해서 완전히 여론과 통념을 장악하는 거예요. 악마 내러티브로. 예. 끊임없는 세뇌 작용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공화당 돈줄을 끊었단 말이에요. 올해 1월부터. 그러면은 이제 공화당의 월스트리트의 그 기업들이 모여서 성금 만드는 팩이라고 부르죠. 폴리티컬 네, 액션 커미티. 월스트리트 팩에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돈줄을 끊으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세력과 반트럼프 세력의 싸움이 붙어서 갈갈이 찢어질 거로 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방정부 주정부가 직접 나서서 CRT, 엔젠더, 탄소 종말론을 정책으로 밀어가지고 군기를 잡겠다. 예를 들면은 그 카일 리트나우스, 예. 그 저기 위스콘신 커너샤, 그렇죠. 그 저기 그 거기에 성금 보낸 그 저기 뭐야 경찰. 경찰 그냥 해고시켜 버리잖아. 그래서 군기를 잡아 놔서 그래서 사회를 딱 장악한 상태. 이해찬 용어로는 자기들 권력 30년, 50년 갈 수 있는 상태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나서 짜잔 하고 미셸 오바마나 힐러리가 2024년에 등판한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 틀이었다. 그렇죠. 예. 이거를 백모 세네타출만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저런 식의 전략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미국 언론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예, 나오죠. 백모가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쓰고 중국과의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미국에서 썼습니다.
바이든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쓰고 미국에서 바이든플레이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들 글로벌리스트 카발 혹은 데모크라트 카발 그 권력을 다루는 핵심 세력이 도대체 왜 바이든과 카말라를 커플로 내세웠냐? 그 이유 이제 나오겠다. 그거 나올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인정하는 건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미국의 보수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엘리자베스 워렌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버니 샌더스. 예, 버니 샌더스. 그 극좌 사회주의자들 하고 잡으려고 걔들 주저앉히려고 바이든 내보냈다. 그렇죠. 예. 라는 게 지금까지의 자기들 스토리예요. 예, 미국의 이른바 보수 성향도. 예.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다음 수가 있다 이거지.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명분이었고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명분이고 아니 저기 뭐야 쟤 잡는 게 저기 누구지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극좌를 잡는 게 바이든 하나였겠냐고. 다른 쪽에서 힘 다 모아주면 누구를 내세워도 걔들 잡아요. 당연히 잡죠. 근데 하필이면 왜 바이든 카말라로 내세웠냐 이거지. 또 하필이면 카말라를 부통령으로 승계를 못할 사람을 부통령으로 만들었냐 그렇죠. 이거지. 예.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는 그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혹시 건강이나 뭐 지금 치매 부분까지는 거의 지금 인지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바이든 되고 난 뒤에 이 교체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말라 인기가 더 낮아요. 카말라는 교체가 안 돼요. 저 깔깔 꽃뱀으로 교체 그러니까 안 이미 됩니다. 교체할 수 없는 사람을 부통령한 거예요. 부통령으로 만든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언제 1944년 선거. 예, 1944년 선거죠. 예, 예. 1944년 그래서 1945년부터 저걸 하는데 그때는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할 수 있어서 그때 3연임인가 4연임제예요. 루스벨트가. 예, 예. 루스벨트가 1944년 선거에서 이겼어요. 예, 예. 그래서 1945년 1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85일인가 86일 만에 루스벨트가 숨집니다. 예, 4월 달에. 그래서 그 임기 잠깐 반짝하고 바로 그 부통령 그 우리 6.25 참전을 해준 고마운 부통령 해리 트루먼. 해리 트루먼이 바로 대통령으로 승계를 해서 그렇죠. 예. 해리 트루먼이 그 거의 4년 플러스 재임 또 4년 예. 해서 재임 4년 때 6.25가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6.25 때 바로 캐치하자마자 파병해. 개입해. 결정을 그런 역사적 결정을 한 대통령인데 예. 해리 트루먼은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온유하고 실무 능력이 뛰어난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루스벨트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루스벨트가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루스벨트로 대통령을 먹고 예. 유고시에는 해리 트루먼을 관리형 대통령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구도를 가지고 그렇게 커플링을 시켰다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깔깔 꽃뱀을 커플링 시키냐고. 그러니까 이건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딴 생각이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렇죠. 예. 아까 여기 보셨지만 예. 저기서 보시면 저 흰 색깔이 다 지금 망가진 거거든요. 예. 뭐냐면 악마 내러티브 저거 안 먹혔다고요. 저거 안 먹혀서 요번에 버지니아 뉴저지 선거 박살난 거예요. 박살났죠. 전국에서 학부모들 중산층 여성들 다 들고 일어났다고 저거. 두 번째 월스트리트에서 공화당 돈줄 끊어놨더니 기업 돈이 아니라 십시일반 소액 기부자 돈으로 옛날보다 돈이 더 잘 모여. 그리고 트럼프를 쫓아낸 게 아니라 트럼피즘에 바탕한 공화 신주류가 생겨버렸어요. 저변이. 그럴수록 또 강해질 돈까지. 그리고 이제 라이노는 전부 제거 대상이야 이제. 라이노는. 그렇죠. 엘리자베스 리즈 체니. 리즈 걔 지금 현직인데도 프라이머리에서 현직이 아닌 트럼피즘 성향의 도전자 대비해서 프라이머리 득표율이 반도 안 나올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라이노 제거되는 거, 그러니까 무늬만 공화당 제거되는 게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저것도 안 먹었지. 그다음에 연방정부, 주정부가 CRT 엔젠더 탄소 종발 정책으로 군기 잡기는
저것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것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파들이 전부 공화당으로 돌아섰고 예, 예. 저것 때문에 히스패닉이 전부 공화당으로 돌아서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저 위에 하얀색이 하나도 안 먹힌 거예요. 예, 예. 하얀색이 안 먹혔으니까 당연히 2024년에 저 힐러리나 미셸이 짜잔 하고 감동적으로 등장할 수가 없는 게 판이 안 성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CNN이 11명 거론할 때 거기에 힐러리나 미셸은 없어. 전부 되도 않은 인사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일 거예요. 그 우리도 다 알고 있어 내막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될 걸 그러면서 11명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인 메시지는 바이든 내 임덕이다.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해서 거죠. 이제 뭐 자기들끼리. 그렇죠? 예, 자기들끼리. 예, 얘기하는 거죠. CNN은 저쪽이니까 완전히. 자, 그래서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이랑 미국이 이제 거의 동시 패션 가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도 저 문팔육 집단이 6가지로 대형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등 뭐 소소한 것도 완벽하게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아주 큰 근간이 예, 되는 것들이 큰 근간이 되는 그 예. 뼈대를 얘기할게요. 왜냐면 경제 정책 이런 건 다 부동산 뭐 이런 건 다 빼고 뼈대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 6가지가 뼈대가 실패했어요. 제일 먼저 뭐 하자마자 개헌이었죠. 그것도 개헌도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해서 세상의 헌법 조항에 무슨 지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조에 지방분권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조에 그다음에 1조 2항에 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다음에 3항을 하나 신설을 해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그런데 지방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되잖아. 지방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방의 맨 마지막 단계는 아파트에 내 방이에요. 지방. 지방이야. 네, 그래서 지방 옛날에 내각이자.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음. 그 중학교가 되니까 자기 방 앞에 뭘 하나 딱 판을 붙였어. 사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러면 거기다가 주권자 외 출입 금지. 그렇죠. 내 방의 주권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거 한 게 뭐 헌법에서 자유 부분을 삭제를 한다 이런 논란들을 많이 알 건데 우리 부분에 말하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희한한 용어를 넣은 지방 자치가 아니라 지방분권 정부를 예정한 아주 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주권이라는 거는요. 저건 정치학에 없는 개념이에요. 예, 없습니다. 정치학이 없어요. 저쪽 존재하지 가면 않을 수 있죠. 인민주권이고 예. 이쪽에 오면은 주권의 담당자는 주권의 주인은 국민이거나 시민이에요. 시민이죠.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국가가 도시에서부터 확립됐기 때문에 시티즌, 그러니까 US 시티즌십이라고 시티즌십.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나 시민이지 주민, 레지던트의 레지던트는 주권의 주체가 아니야. 그러면 레지던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주민이거든. 예. 그러니까 저건 대한민국 해체하자는 헌법이에요. 저게 중앙정부 해체하고 대한민국 주권체제 해체하자. 그러면 중국한테 내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혹은 헌법학적으로 국가를 정의할 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중앙집권 단일제 국가. 예. 모든 권한의 이 주권자와 그러니까 이 시민이나 국민과 네. 그다음에 그걸 대리한 이 통치자 이 관계가 이런적으로 딱 유니트리한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 그러니까 권한을 수직적으로 배분을 해서 지방 정부와 스테이트와 그다음에 연방 정부가 수직적으로 권한을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 구성원 전체는 다 국민 아니면 시민이에요. 국민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거는 예. 지방 정부의 연방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역사적 뿌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연방을 만들려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기 한 8세기로 돌아가면 연방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백제 땅, 신라 땅, 고구려 일부 땅.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통일신라부터 그 개념이 우리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지 1300년 지났는데 무슨 연방 만드냐고. 이게 통치든 혹은 뭐 이거 소위 이것들- 말하는 수평적인 뭐 가버넌스든 이 둘을 제외하고 지금 지방 분권 개헌이란다. 이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1조 1항에는 단일제 국가를 설정을 해놓고 그 밑에 지방 분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연방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 주권하고 주민의 주권이 서로 분리된 등가적인 방식으로 병존하게 돼요. 그 주민주권이란 건 원래 없는 거고. 원래 없는 건데 없는 거야. 없는 건데 여기에 그 개헌의 내용을 보면은 주민주권과 국민주권은 동렬에 선다라고는 조항이 있어요. 그 웃기는 놈들이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이 왜 저게 끽소리도 안 했는지 이것들 진짜 그리고 경멸해.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하는데 발표를 민정수석 그 말 많은 조국이가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이게 그래서 예. 그한지 나 얼마나 그때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이게 2017년 사건인가 18년 17년 사건 네. 아니에요. 정말 섬찟한 놈들인데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걸 왜 못 밀어붙였어? 그래서 이제 애국우파 쪽에서는 첫째는 이제 그때 홍준표 대표가 소통합을 해가지고 저쪽에 바른정당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 몇 사람을 데려와서 그 소위 말하면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때 국회에서 3분의 1을 되어야 이제 개헌 국회 의결 정도수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은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을 했어요. 그 역할은 큽니다. 네. 그래서 스톱을 시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이 개헌에 대한 의심, 비판, 이건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도 조성이 되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아마 조사를 해보고 했기도 했을 거고 저 정치학자인 제가 보더라도 이게 과연 국민투표 50%를 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낮다. 낮아요. 만약에 이 국회를 그리고 그때 음. 미중 전쟁을 이미 벌인 상태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국민 여론이 급속하게 반중 보수화되기 시작했다고. 그것도 그렇고 그때 그 헌법 개정 안만 가지고 말하자면은 여의도에서 3분의 1은 만들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네. 국민들한테 이 문제가 돼서 만약에 과반수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거의 정권을 그때부터 내임덕이 아니라 정권을 내놔야 될 거죠.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은 쫄아서 네. 승부를 못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부에서 저 들은 이야기는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되면은 급속한 레임덕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선거까지도 자칫하면 한꺼번에 엿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 뒤로 돌아선 게 헌법을 마비시키자 하위법으로 돌아서서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공수처예요. 공수처, 주민자치 주민자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전부. 소위 말하자면 네. 하위법으로 그런데 근본 규범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또 주민자치 기본법도 지금 저기 제정 하나만에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왜냐하면 걔는 내가 보기엔 그건 또 왜 제정 안 하냐면 쟤들이 요번에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없던 대규모 저기 정당이죠. 경선단을 꾸렸어요. 144만 4,040명입니다. 그렇죠. 저 숫자는 제가 그때 거기서 억지로 이재명이 445인 만드는 거 보고 너희 144만 4,040명의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좋죠, 뭐. 저런 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불을 지르면요. 네, 예. 풀뿌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